안녕하세요. 배당통입니다. 지난번 예고한 대로 이번에는 DAA 전략에 대한 백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오늘은 시트까지 공유하려고 합니다. 원래 구독자 1000명 되면 공유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일단 DAA 전략 수행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 자산군의 모멘텀을 구하고요. 그래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가중평균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BND, VWO의 모멘텀으로 이제 공격자산 편입 비중을 정하죠. 그래서 0이냐, 50이냐, 100이냐, 또 어떤 경우는 0이냐, 100이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BND, VW 두 가지의 모멘텀을 카나리아로 보고 걔가 만약에 다 죽으면, 그래서 두 개 다 0보다 작다, 그러면 전부 수비 자산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 달에 한 번 모멘텀을 점검하고 자산 리밸런싱을 수행한다. 요게 간단히 설명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게 한 달에 10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코드를 이용하면 좀 더 짧은 시간에도 되는데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받아서 적용한다고 해도 10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테스트 순서는 뭐 지난번 자료랑 똑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로직 적용하고 계산된 결과를 본다. 요 아주 간단한 요 과정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DAA를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VAA보다는 좀 더 자산군이 많아서 데이터는 좀 많지만 뭐 로직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뭐 막 되게 엄청난 로직이 적용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찬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테스트 시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DAA 전략을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12가지 공격 자산 그리고 3가지 수비 자산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요. 이 데이터는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수정 주가 기준으로 가져온 거고요. 당연히 이거는 지금 단위는 먼슬리, 그래서 한 달 단위 기준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가격은 여기 표시는 4월 1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4월 30일 기준의 그 종가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제 BND랑 VW 이 두 개가 이제 카나리아의 역할을 하죠. 이거 외에 12개, LQD까지 포함한 12개의 공격 자산이 있고 그 외에 수비 자산도 당연히 가격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LQD가 겹쳐 있기는 해요. 사실은 LQD가 공격 자산이기도 하고 수비 자산이기도 한데 굳이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온 이유는 나중에 랭킹을 매길 때 얘는 이제 그 공격 자산에서 랭킹을 매기고 얘는 수비 자산에서 랭킹을 먹이게 좀 보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갖고 왔고요. 그래서 총 12개, 3개에서 15개의 자산에 대한 매월 데이터를 수정 주가를 야후 파이낸스에서 갖고 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테스트는 이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는 지금 2021년 1월이니까 2020년 12월까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15개, 14개의 자산을 이제 가격을 가져왔는데 가장 지금 처음이 2007년 4월 1일로 돼 있죠. 이 이유는 이제 이 자산 중에 제일 그 히스토리가 짧은 애 기준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수식이 잡혀 있는 거는 이제 어레이 포뮬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앞에 이 DAA 데이터를 어떤 특정 값으로 나눠준 값을 지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이 첫 시점에서 1년 뒤 이 시점을 이제 1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DAA 쪽을 조금이라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모멘텀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1년 데이터는 있어야 제가 모멘텀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2007년 4월부터 있지만 실제 계산은 2008년 4월 1일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산의 가격을 이쪽을 다 1로 맞춰 놓고요. 이제 여기서 내가 가격이 올라가면 얘가 1보다 큰 값이 되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1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 것이고 이 옆에가 이제 보시면은 그 모멘텀을 계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36, 12 웨이트 모멘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BND, VW 두 개가 이제 카나리아의 역할을 하죠. 이 두 개의 모멘텀을 계산을 했는데 여기 지금 제가 메모에 남겨놓은 것처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모멘텀을 구합니다. 그래서 요 수식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 B14가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요 현재의 그 BND의 가격이죠. B13은 한 달 전의 가격이고, 그래서 그 가격을 나눈 다음 빼기 1을 하면 이제 한 달 수익률이 되겠죠. 여기다 12를 곱하고, 네, 그다음 3개월 수익률에는 4를 곱하고, 6개월 수익률에 2를 곱하고, 그다음 1년 수익률에는 1을 곱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얘를 19로 나눠줍니다. 사실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하고 순위만 정하는 거기 때문에 19는 안 나눠줘도 되는데, 제가 좀 더 이 숫자 자체를 조금 뭐 적당한 숫자네,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좀 감을 잡기 위해서 19로 나눴고요. 실제로는 뭐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보고 이제 이 그 BND와 VW 이 두 개가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공격 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정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다른 자산들도 똑같이 모멘텀 값을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고요. 네, 여기 이제 공격 자산 비중이 B가 2인 경우, 1인 경우 제가 두 개를 나눠 놨는데, 이것도 아마 논문을 제가 설명드린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격 자산 비중이 B랑 1일 때랑 2랑 달라지죠. 그래서 B가 1일 때는 공격 자산 비중이 0 아니면 1이고, B가 2일 때는 0 아니면 0.5 아니면 1,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입후문을 적절히 쓰셔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공급자산을 B가 2인 경우를 잡으려면 공급자산 비중이 0%, 50%, 100%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요 AH14랑 AI14가 아까 요 앞에서 보시면 그 BND와 VWO 요 두 개의 모멘텀 값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모멘텀 값을 봤을 때 어떤 하나가 0보다 크면 50% 가져가고, 다른 하나도 0보다 크면 50%를 가져가. 그래서 만약에 두 개 다 0보다 크면은 공급자산 비중이 1이 되겠죠. 네, 요 다음 달의 경우는 아마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 0보다 작았기 때문에 공급자산 비중이 50%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B가 1이다. 얘면 어느 하나만 0보다 작게 되더라도, 카나리아 값이 0보다 작게 되면 공급자산 비중을 바로 0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엔드 조건이 들어가서 두 개가 다 0보다 클 때만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옵션을 저기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옵션을 B를 2로 잡을 거냐 1로 잡으냐에 따라 1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공급자산 비중이 이제 여기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H3가 이제 B값, 내가 넣는 B값이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공급자산 비중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50, 100으로 할 거냐 0, 100으로 할 거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제가 B를 1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이 값을 지금 0을 가져간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12개 자산 중에 6개 탑 6를 택하는 거를 일단은 옵션을 정해놨고요. 그래서 공급자산 비중 100일 때는 제가 6개를 정해놨기 때문에 자산 6개를 나눠 갖는다라는 의미고, 50일 때는 3개만큼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짝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을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따가 옵션 값을 줄 때 입력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랭킹을 매깁니다. 공격자산, 수비자산. 각각 공격자산은 이제 1부터 12등이 매겨질 거고, 수비자산은 1부터 3등이 매겨지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랭크 함수, 뭐 이거는 많이 엑셀에서 써보셨을 것 같아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아까 그 모멘텀 값을 가지고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6등이냐, 그러니까 탑 6니까 지금 이게 6등까지 매수가 되겠죠. 이게 만약에 공급자산이 50%다. 그럼 3등까지 매수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수비자산의 경우도 어떤 특정 달에 수비자산을 매수하게 되면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이제 1등을 사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게 1등이냐를 정해주고요. 네. 그 옆에는 이제 내가 비중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급자산 6개를 사기로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당 비중은 16.6%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랭크를 참고해서 내가 어느 자산에 대해서 16.6%씩 살 거냐, 요거를 정해주는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처음의 경우는 이제 VWO, QQQ, VGK, GSG, VNQ, EWG 이렇게 하도록 계산이 되네요.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 달에는 수비자산으로 다 바뀌어서 이제 공급자산 다 0이 되고, 여기 그 단기 채권 SHY만 100%다 사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달에 대해서 뭐 쫙 긁어주면 특정 조건, 공급자산, 수비자산 비중에 따라서
어느 것을 살 것인지를 정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여기가 이제 수익률을 계산하는 부분인데 처음엔 1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수식이 되게 복잡한데 사실은 천천히 살펴보시면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냐면 내가 아까 여기 정해놨던 비중들, 그 비중의 자산들이 실제 한 달 후에 가격이 어떻게 변했나를 보고 그 값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 값, 그래서 내가 한 달 후에 자산, 한 달 전의 자산, 그래서 나눠주면 내가 이 자산에서 수익이 얼마 났는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 비중을 곱하면 내가 현재 수익률이 나오겠죠. 이 비중의 합은 당연히 이 비중들의 합은 다 1이 돼야겠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를 계산해서 조금 빼줍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수수료는 조금 과하게 계산이 돼 있긴 해요. 뭐냐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매달 모든 자산이 다 바뀌지는 않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 경우 보면은 뭐 QQQ가 뭐 몇 달 동안 계속 유지가 되죠. 이 경우는 사실은 뭐 QQQ를 굉장히 적은 수량만 사거나 또는 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일괄적으로 들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계산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옵션은 제가 자산을 몇 개를 선택할 거냐, 그리고 수수료를 몇 프로를 할 거냐, 빚값은 얼마로 잡을 거냐, 요 세 개를 제가 옵션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6개가 아니라 뭐 2개만 살래, 이렇게 하면 2개만 하면 되고요. 이건 내가 대신 짝수로 넣어줘야 되고, 빚값 같은 경우는 1로 하면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공급자산 비중이 100 아니면 0 두 개밖에 없죠.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B를 2로 바꿨다. 네, 그러면은 공급자산 비중이 100도 있고 50도 있고 0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켈러 아저씨가 쓴 내용처럼 여러 가지 경우를 해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네, 엔탑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주로 6개를 쓰는데 이제 지금 2개로 할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바로 나오고 6개로 일단 기본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수익률이랑 MDD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한 그 나온 결과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한 경우는 네, 복리 수익률이 한 9.8% 정도, MDD가 한 7%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수익 난 달 비율은 반이 약 조금 넘고 한 달에 최대 손실은 이 정도 나온다.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여러 가지 바꿔 가시면서 이쪽 결과를 보셔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가장 최적화를 시켜봤자 걔는 약간 좀 과최적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적절한 숫자를 확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는 현재 이 전략을 뭐 써서 매매를 한 달 정도 했고, 그래서 뭐 사실 매매를 한 달 했다라고 해봤자 한 번 매매한 게 다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12개 중에 6개를 선택해서 가는 방향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통. 네, 물론 이 시트에도 한계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계산이나 세금 계산 부분, 이 부분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산이 바뀌지 않는 달이 있는데 그 달은 수수료가 발생이 안 하거나 적게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계산하지 않았고요. 세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얼마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250만 원 일괄 그 공제를 하고 거기에 22% 양도세를 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개인마다 어느 정도 편차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각자 생각하셔서 어느 정도 세금 때문에 복리 수익률이 이 정도 까먹겠구나, 요거는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투입 금액이 10만 달러다, 1년에 10,000달러 정도 벌 것 같다, 그러면은 환율 1,000원을 가정하면 10,000달러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250만 원 빼고 750만 원에 220%, 그래서 165만 원 정도는 세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계산하면 얼추 복리 수익률이 얼마 정도 까지는지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월말 주가 기준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월말에 모멘텀을 결정된 상태에서 그 가격으로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약간 슬리피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일단 탑6의 B가 1 기준으로 복리 수익률이 한 9% 후반대, MDD는 7% 정도 나오는데요. 채권 수익이 아마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군님 유튜브에는
탑6로 했을 때 한 뭐 15% 16%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한 기대 수치를 조금 원래 그 본 동영상에서보다는 조금 낮춰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 MDD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복리 수익률 대비 MDD가 어쨌든 1보다 작은 값인데 요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시트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제가 링크를 드릴 텐데 여기 파일을 눌러서 사본 만들기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 액세스 요청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걸 잘 못 봐요. 그래서 막 몇 달 있다 보고 막 이러는데 굳이 뭐 저한테 요청 주실 필요 없이 그냥 사본 만들기에서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로 저장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